자, 07 여러가지 방정식 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의 제목이 고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까지 배웠어요. 자, 이제 우리는 뭘 배운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땡땡땡 n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다. 자, 그러면 고차 방정식이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여기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고차 방정식은 주로 인수분해와 상관 방정식의 풀이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특히 인수분해의 경우 고차 방정식은 최소한 2차까지는 필수적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에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도 있어야 풀이가 가능한데 고교 과정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까지 인수분해가 되면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더라도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이할 수 있게 된다. 결론은 뭐예요?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교육과정상 대학 수학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고차 방정식은 무조건 최소한 몇 차까지는 인수분해가 된다? 2차. 그래야지만 근해 공식 쓸 수 있기 때문이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배울 내용은 뭐냐? 예전에 우리요 인수분해라는 파트 배웠지. 인수분해에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개념은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 인수 2.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3. 아니다 미안해요. 인수분해 공식이다 이거. 미안 선생님도 틀렸다. 다시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2. 인수분해 공식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5. 복 2차식 6.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7. 상반 방정식 8. 식의 특징 이런 거였어요. 이거 외워야 된댔어? 안 외워야 된댔어? 외워야 합니다 라고 했죠. 다 까먹었어.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자.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번 뭐예요? 시작! 공통인수 2번 인수분해 공식 3번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4번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5번 복 2차식 6번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7번 상반 방정식 8번 식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 번만 외워본다. 외우셔야 돼요. 지우고 시킬 거야. 마지막이야. 자,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2. 인수분해 공식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5. 복 2차식 6.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7. 상반 방정식 8. 식의 특징.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5, 6, 7 이게 한국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중학교 때 배우지 않는 인수분해 파트입니다. 얘를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죠?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고차 방정식에서는 주로 얘네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요. 그 중에 대부분의 문제는 6번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게 되는 거고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 5번과 7번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해서 답을 내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차 방정식의 풀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보기차식, 인수정리, 요 밑에 플러스 조립제법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바로 요 개념이야. 그리고 세 번째 상반 방정식. 우리가 인수분해 파트에서 배웠던 요런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라는 겁니다. 결국 인수분해를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지. 자, 됐죠? 그러면 우리 실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9는 0이다 라는 4차 방정식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자,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선생님이 고차 방정식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고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를 하는데 최소 2차까지는 인수분해를 해야지 근해 공식 쓸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맨 위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녀석 이제 인수분해 하려고 그래.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자, 이럴 때 떠올려야 되는 개념이 뭐야?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이에요. 1.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 인수분해 공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 낮은 사수. 4. 동차식. 얘는 최소한 문자가 xy 2개 이상 있을 때 쓰는 거니까 얘는 해당 있어 없어? 없어요. 5. 보기차식. 질문 나갑니다. 보기차식이란 홀수차항이 없는 4차식이에요. 그래서 본다. 4차야. 근데 1차와 3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와, 얘 홀수차항이 없는 4차식 보기차식 문제구나요. 자, 보기차식 문제 해법은 얘 찌그러진 김밥과 삼각김밥의 속을 채우십시오 라고 했죠. 자, 김밥 제곱 빼기 삼각김밥의 제곱을 만들고 요 안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x의 4제곱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쓰면 되겠다? x의 제곱 9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쓰면 되겠다? 9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중간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 플러스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개해보면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미쳤구나. 미안해, 여기 3이다.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해서 플러스 6x의 제곱 나왔는데 위에 있는 식하고 같아지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나와야 되지. 자, 이 부분 삼각김밥 속에 예쁘게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2x 요렇게 집어넣으면 되니까 플러스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해서 쓰면 x의 제곱. 자, 제곱 보고 없다고 한번 쓰는데 마이너스 2x부터 써주시면 식이 한 줄 줄어듭니다 라고 했죠. 이 녀석의 부호만 반대로 한번 더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이는 4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됐어요. 자, 드디어 최소 2차까지 인수분해 됐으니까 우리 마음에 들지? 얘 더 이상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뭘로 돼? 1이랑 3. 진짜? 1, 3 여기 4야? 네. 안 돼요. 네. 자, 얘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뭐 써야 돼? 근해 공식 쓰는 겁니다. 2의 배수니까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자, 못 외우는 사람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친절하게 써준다. x는 뭐예요? 시작!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x 구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런 식이 하나 나오고 또 x 구했더니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나와서 답 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 혹은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라는 총 몇 개의 근이 생기고 있습니까? 4개. 여기서 2개요 이러면 안 돼. 복호동순이라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루트 2i라는 근과 1 마이너스 루트 2i라는 근을 경제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쓴 것에 불과해요.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가 생기고 있다? 4개. 4차 방정식의 근이 최대로 많이 생기면 4개예요. 여기서 중근, 허근 이런 게 들어가면서 개수가 줄어들 뿐이지.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가 끝났나요? 지워도 될까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 유형 보도록 하자. 자, 인수분해할 때 혹시 요런 꼬라지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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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얘만 없으면 인수분해 돼서 답 그냥 낼 수 있는데 요 플러스 15 하나 때문에 완전히 전체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지. 자, 이와 같이요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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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에 숫자 붙은 유형을 인수분해할 때는 어떻게 푸셔야 되느냐? 자,
가로 4개 나오는 문제는요. 딱 보시면서 둘 묶어야 하는구나. 둘 묶는다 라고 좀 풀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둘 묶을 때요. 막 묶는 거 아니고요. 항상 중간에 있는 X항의 개수가 같게끔 묶어줘야 돼. 자, 여기에서 보면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7 있지? 둘 묶었을 때 1창의 개수가 같게 묶으려면 2하고 누구하고 만나야 돼? 7. 3하고 누구랑 만나야 돼? 5. 그래야지 발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2개 묶어서 전개해서 쓰면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이라는 식과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생긴 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치환. A라고 치환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식은 A의 제곱 플러스 22A 플러스 7하고 15 곱하면 몇이 나오나? 105? 105에다가 15 더하면 몇이죠? 120 나오죠? 이 식은 이와 같은 A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므로 얘는 결국 A 플러스 12 A 플러스 10은 0이다 라는 식인데 원래 A가 X의 제곱 플러스 8X였죠. 자, 그래서 얘 인수분해 되는지 보는 거야. 6이 12. 오, 인수분해 되네. X 플러스 6 X 플러스 2.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얘는 그냥 내버려둬도 돼. 왜? 2차식은 근해 공식으로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답 냅니다. x는 마이너스 6. 콤마 찍지 말고 엔드오와 이런 거 표시하랬지. 5와 x는 마이너스 5와 x는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에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ac 해서 계산하면 루트 속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다? 6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몇 개의 답이 나온다? 4개의 답이 나온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자면 풀이는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지. 맞아? 자, 여기에서 너희들이 줄일 수 있는 식은 얘야. 얘를 써야 되는 순간에 A는 X제곱 플러스 8X니까 막바로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뭐 안 되긴 안 되고 안 돼. 안자 빼고 배우예요. 알겠습니까? 줄일 수 있는 식은 최대한 줄이는 식으로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학은요, 식 길게 쓴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길게 써서 좋을 땐 딱 한순간이야. 서술형 평가 시험.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 뒤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다. 자, 이 페이지에 보니까 와, 얘 4차 방정식이네.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입니다 라고 했죠. 고차 방정식의 핵심은 인수분해다 라고 했어. 그래, 인수분해요.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야 하려다가. 자,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없어요. 2. 인수분해 공식 없어요. 자, 낮은 차수 동차식 패스. 그러면 5번이 뭐였습니까?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이랑 홀수차항이 없는 4차식. 자, 얘 봤더니 1차도 있고 3차도 있는 4차식이니까 보기차식 아니지?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우선 살펴봐야 될 게 얘 혹시 상반방정식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얘 가운데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뤄요? 안 이뤄요? 안 이르지. 얘 상반방정식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해법은 뭐밖에 없다?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밖에 없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인수정리의 핵심은
x 자리에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그 특정 숫자 알파를 찾는 겁니다 라고 했죠? 자, 쉬운 문제의 경우에는 80%에 해당되는 쉬운 문제의 경우에는 그 x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2, 3이라는 6개의 숫자 중에 걸려들 확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 문제가 나올 때는 알파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어떻게 구하랬어? 알파를 구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의 무슨 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예를요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이 개념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풀 거야. 좋았어. 그래도 숫자를 조금이라도 걸러내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1의 약수 1이죠. 자, 상수항 6이네요. 6의 약수 뭔데? 1, 2, 3, 6이야. 에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 3이 주로 걸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결국에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됐어. 8개의 숫자가 주어졌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놓아봐. x자리에 어떤 숫자 넣으면 될까?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플러스 1 플러스 6 해서 와 0 나오네요. 근데 문제는 얘가 4차기 때문에 우리는 2차까지 만들려면 숫자 하나 더 찾아야 돼요. 2개는 나와야지 2차가 남을 거 아니야. 맞지? 또 x자리에 어떤 숫자 들어가면 될까? 이 중에 마이너스 1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나요? 한번 될 때까지 해보자. 마이너스 1 넣으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플러스 되는 거 아니야? 되네? 그치? 그럼 이제 그만해도 돼요. 2차 방정식까지 나오면 자, 조립제법 들어갑니다. 4차, 3차, 2차, 1차 상수 그리고 여기에 1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 주어진 녀석을 다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이 얘기는 뭐냐? 저기에 보이는 4차 방정식은요. 얘를 보고 써야지 x 마이너스 1, 얘를 보고 써야지 x 플러스 1, 그리고 얘를 보고 써야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여기 보이는 2차식 다시 한번 인수분해 되지. 맞아요? 결국 이 식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되네요. 결국 답 냅니다. 답 내면 x는 1 혹은 x는 마이너스 1 혹은 x는 3 혹은 x는 마이너스 2라고 내셔야 돼요. 자, 중학교 3학년 2차 방정식에 근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더니 어떤 사람들요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 선생님이 개념은 알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게 학교 시험 특히 서술형 평가라면 반드시 뭐가 1이고 뭐가 마이너스 1인지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감점에 좀 선생님에 따라서 감점시킬 수도 있어. 그래서 뭐를 구하고 있는지 앞에 주관식일 경우에는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워도 되나?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자. 자, 다음 문제 봤더니 이와 같은 4차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우와, 얘 문제 풀어야 되는데 고차 방정식이네? 고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야 된다는데 인수분해 잘 안 될 것 같은데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없어요. 2. 인수분해 공식 없어요. 낮은 차수 빼고 동차식 빼고 5. 보기차식. 보기차식이란 홀수창이 없는 4차식. 딱 봤더니 1차, 3차 있으니까 보기차식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인수정리 가기 전에 반드시 3번 방정식부터 확인해 보세요. 왜?
보기차식 아니고 상반 방정식 아니면 인수정리밖에 없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녀석 상반 방정식인가 생각해봤어요. 상반 방정식의 뜻이 뭐야?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이에요. 다시 상반 방정식이란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한 번 더 아는 사람 있어서 계속 할 거야. 시작! 상반 방정식이란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운데 항 17인데 얘를 중심으로 88, 11, 와, 개수가 대칭을 이루네. 여기서 부호는 반대여도 상관없어요. 하나가 8인데 하나가 마이너스 8, 하나가 1인데 하나가 마이너스 1. 요건 상관없단 얘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반 방정식 문제는 우선 여기에 적어 놓으십시오. 얘는 상반 방정식이에요. 자, 상반 방정식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푼다고 가르쳤습니까? 상반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가운데 항의 차수로 묶는 거고, 상반 방정식을 풀 때는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였어요. 그래서 적어 놓으십시오.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예요.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 즉, 우리는 주어진 이 식을 지금부터 뭐로 나눈다? x의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왜? 가운데 항의 차수가 얘거든. 뭐라고? x의 제곱. 자, x의 제곱으로 나누면요,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7 플러스 x분의 8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0이다라는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에 집중해야 돼요. 자, 요 녀석 8로 묶으면, 앞에 좀 띄우고 쓰십시오. 8로 묶으면 뭐야? x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되지?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제 바로 요 녀석 있죠? 요 두 개의 식을요, x 플러스 x분의 1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이 되면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식을 이렇게 쓰면 모두 곱해줘 이래서 2라는 수도 같이 품고 있지? 그러면 17에서 2를 여기에 줬다 쳐. 17에서 2를 여기에 줬다 치면 남는 찌끄레기 수는 몇 나오겠습니까? 15 나오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치환했다 쳐. 얘 A라고 치환했다 치자. 그럼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5, 3, 15니까 자, 치환식 생략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그냥 생략하고 막바로 씁니다.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5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4차식을 선생님이 갑자기 x의 제곱으로 나눠서 2차식으로 만들었지. 그럼 이 2차식을 다시 4차식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내가 나누기 x의 제곱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뭘 하겠다? 곱하기 x의 제곱을 해서 원식으로 돌릴 건데, 이 x를 얘한테 하나 주고 얘한테 하나 줘도 돼요? 안 돼요? 되지? 얘한테 하나 x를 줘버릴 거야.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 될 테고, 얘한테 하나 줘버리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나올 거예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면 무조건 뭐로 푼다? 근의 공식입니다. 자, 또 기억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친절하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곱하기 x제곱을 곱한 거죠? 네, x를 곱한 거야. x제곱을 곱했는데 이 x는 x 두 개란 얘기지. 하나를 얘를 주고 하나를 얘를 준 거야. 되겠습니까? 네. 자, 우리 근의 공식 불러볼까? 시작!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 4차 방정식에 답을 냈더니 x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 혹은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는 4개의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지워도 되나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자, 3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3페이지에 봤더니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나와 있네요. 자, 얘 설명하기 전에 우리 배웠던 요번에 중학교 3학년의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 두 군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다. 1번 뭐예요? 시작!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2번 시작! 알파 베타는 a분의 c. 3번 시작!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혹은 시작!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기억하시죠? 예.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2차 방정식이 아닌 누구를 배워보겠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배워보겠다예요. 자, 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선생님이 정리시키기 위해서 요 밑에 나와 있는 당구장, 요 당구장부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가지고 있는 3차 방정식 만들 수 있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x-알파, x-베타, x-감마는 0. 얘가 바로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가진 3차 방정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와, 얘랑 같은 식이겠구나. 그러면 얘를 전개해서 이런 걸로 바꿔봐야지 라고 생각했어. 전개했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미안해요. 세제곱이다? 세제곱.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와, 얘네 둘 다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얘하고 같은 이런 된장. 뭔 차이가 있어? 얘는 개수가 1인데 얘는 개수가 a지. 지금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 식을 뭐로 나눈다? a로 나눠서 얘하고 똑같이 맞춰줄 생각이야. 왜? a는 0이 아니니까. a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a로 나누게 되면 저 식은 x의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c x 플러스 a분의 b는 0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어? 오씨, x의 제곱의 개수인 이 노랭이 부분이 똑같겠구나. x의 개수인 바로 이 빨갱이 부분끼리 똑같겠구나. 그리고 상수함끼리 똑같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는 개수를 전부 A, B, C라는 개수로 쓴 거고요. 여기는 개수 자리에 전부 근이 온 거지. 그래서 제목이 뭐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결론 내보도록 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누구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a분의 b와 똑같네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누구랑 똑같아요?
A분의 C랑 똑같죠. 알파, 베타, 감마는 누구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A분의 D와 같다라는 이와 같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우리요 위에 나와 있는 이 공식 자리 다시 채워보도록 하자. 자, 1번 뭐라고 쓰면 되겠어? 시작!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